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지만 민주당 오늘 인천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갔고요. 또 각 후보, 전국에 있는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판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서울, 이거 어떻게 또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진애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와, 이 선거운동 첫날 뵈니까 후보로 만나 뵙길 바랬었는데 후보로 못하고 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송영길 후보 네.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근데 예. 오늘이 첫날 유세 첫날이잖아요. 네. 저도 오늘 유세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송영길 캠프에서는 출정식을 안 하더라고요. 안 아마 그 전에 네. 개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되게 다른 현장으로. 후보들은 이제 출정식을 해요, 현장에서. 근데 네.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대신에 오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고, 김진애 이제 전 의원 사실은 서울에서 이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선에서 나오셔가지고 전투력을 좀 보여주셨는데 후보로 못 만났게 돼서 그런 것 좀 아쉽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 앞으로 전략이나 정책 이런 걸 다듬고, 또 오세훈 지금 현 시장 후보 어떤 부분들이 문제고 어떤 걸 좀 주요하게 보고 펀치를 날려야 되는지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오세훈 당연하게 시장, 예. 당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뜻도 캠프에는 전달을 드렸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유세가 시작이 됐을 시작이 때는 됐죠. 오늘부터 유세가 시작되는 이제 13일이에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이랬을 13일 동안.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싸움판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토론회도 안 나오고. 사실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퇴한 지도 며칠 안 됐고 그렇죠. 하다못해 인터뷰도 안 했었어요. 음. 지난 주일이 돼서야 겨우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리고 본인이 있네요. 몸을 사리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몸을 사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토론회가 일단은 이제 이게 붙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토론회가 저는 내일 있는 거로, 양자 토론이 내일 있는 거로, 아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토론이 3회를 네. 하게 돼 있는데 3회 못하고 아마 2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이 양자 토론이면은 아마 양자 토론에서 이게 붙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가 네. 지금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20%좀 넘는 것까지도 벌어지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지레 포기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선거를 한번 뛰어봤으니까, 그게 이제 한명수 후보가 나왔을 때, 맞아요.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일 때 2010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가 현직 오세훈 시장하고 한명숙 후보하고 붙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15%에서 20% 차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너무 기억하실 텐데, 마지막에가 0.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보다 작았어요. 0.58%인가 사실 차이가 났어요.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때는요, 사실은 네. 아무도 이긴다는 생각까지를 못할 정도로 사실 많이 꺾여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선거 날 네. 움직임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저희도 오후 2시부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가 막 있고, 그래서 그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날 저녁에 한명숙 후보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해찬 의원님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서울 광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저희도 캠프에 갔었습니다. 모여가지고, 네. 거기는 미리 가셨겠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모여가지고 갈라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강남이 막 까지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뒤집어졌- 되겠다, 네. 뒤집어진 거죠. 그때
저도 그때 굉장히 정말 속상한 게 일단은 그때 노회찬 후보님하고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네, 노회찬 후보님이 한 2.7%인가 네. 가져가셨거든요. 많이 줄어든 건데도. 음, 그래서 그거 때문도 그때 아쉬워, 단일화를 그렇죠. 막 이렇게 추진을 안 해서 제가 그 캠프 안에서 굉장히 속상해했었고. 근데 음, 그때에서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김민석 그 전체 본부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선거라는 거는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명숙 후보 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음,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음, 천안함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뭘 했냐면 전쟁 기념관에 가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 그때 뭐 일본인가 뭐 가지고 이거 어뢰, 얘기했을 때예요. 예, 어뢰.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서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이해찬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이 정말 전략이 빛났는데 그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로 바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광화문 광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네, 가운데 이제 커다랗게 그 중앙 분리대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섬처럼 만들었었던, 거기에서 네, 처음으로 선거 유세를 했던 게 한명숙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예, 이게 확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전략을 잘못하신 거고 또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니까 한명숙 후보하고 얼마나 잘 맞아요. 평화냐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잘 맞아서 그 프레임으로 바꿔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좁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선거를, 지금도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바닥은 네, 뭐 이제 지금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8일째고 그다음에 22일 만에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전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딱 세 가지 기억나잖아요. 네, 웬 용산 졸속 이전? 용산, 아니 광화문 시대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용산 그렇죠. 시대? 용산 시대 얘기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밖에 없어요. 후보 시절에는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했어요. 몰랐죠 우리가. 저도 이틀 전에 네,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한 게 예, 만약 용산 시대 얘기했으면 25만 표 차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25만 표는 날라갔을 거고 저는 10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졌을 거라고 졌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인사 참사가 있잖아요. 이게 검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제가 또 오늘 나오니까 또 윤석열 얘기부터 하게 되네. 하시죠, 오늘은 하시죠. 오세훈입니다. 근데 이제 예, 요것까지만 네, 제가 비슷하게 오늘 오세훈 후보도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인사 참사를 보면서 제가 용산 졸속 이전, 그다음에 인사 참사,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사들 이걸 네, 네, 보면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 검찰 공화국이 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무속의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예, 예, 그다음에 세 말씀하셨죠. 번째가 복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음, 이 세 가지를 가장 다 우려하신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정말 얼마 안 돼서 다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용산 시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거는 저렇게 안보 공백을 만들고 국방부를 쫓아내고 외교 네, 공간에 외교 공백까지도 만들면서 저러는 이유는 이거는 특정한 이유 아니면 모르겠다. 그래서 그 조갑제나 네, 아니면 뭐 조중동까지도 이거는 좀 무슨 미신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이상한 미신이나 이상한 믿음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 네, 송영길 후보도 그 얘기를 하셨죠. 용산 시대를 얘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네, 한 사람은 윤석열, 한 사람은 김건희.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다 말리고 좀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공화국이 된 거는 지금 인사에서 한동훈 네,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다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게 검찰의 나라 더군다나 뭐 이시원이며 그다음에 네. 윤재순. 윤재순이며 이런 네. 검찰 출신들 예전에 특활비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바로 이러는 대통령실로 거 이거 가고. 완전히 그러니까 돈과 조직을 다 검찰 출신으로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수의 나라는 이미 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성남 FSC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지금 압수수색을 벌써요. 했다고 그러는데 네. 경찰이. 근데 그거는 벌써 3년 전에 이미 다 털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그것도 똑같이 또 고발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하고 산자부에 또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이러는 게 이제 복수의 나라를 깔려고 하는 자락이 시작이 됐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미 다 기미가 보인단 말이죠. 의원님이 그래서 예측했던 그런 아니야 제가 부분들. 예측했다기보다도 네. 다들 국민들이 그거를 걱정을 아. 했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네. 아무리 당선인 때 권력이 제일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네, 갖고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나 근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법을 막 무시하면서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가령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뭐 사촌 조카 네, 네. 조카에 대한 수사가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네. 이런 문제까지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정호영을 아직도 데리고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도 데리고 있면서 카드를 쓴다 운운하면서 한덕수보다 총리 인준. 한덕수 총리 내정자보다는 네. 사실은 한동훈이 훨씬 더 본인한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그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게 그래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홍보 언론에서 워낙 홍보를 이렇게 포장을 해줘서 그러는 건지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